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국어 독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어를 강의하면서 몇십 년간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몇 권의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독해를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면 마주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면은 보다 좀 효율적이고 쉽지만은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상대가 어떤 식의 사고를 과정을 통해서 독해를 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강의를 듣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의 기본 형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효율적인 독해는 스키마 독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를 구조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를 구조화한다. 상당히 말이 어렵습니다. 원래 이제 스키마란 말은 그 히라버지만 칸트가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의미를 추상적으로 구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원리와 개념, 방법 이런 것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연습해서 익히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쉬운 지문을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쉬운 지문을 연습을 해야만이 빨리 늘어요. 오늘 제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지문이죠. 어려운 지문인데, 이런 것은, 보면은 알지만은, 여러분 혼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가능하면은 이제 쉬운 지문으로 하기를 권합니다. 만약에, 지금 고3이라고 하더라도 쉬운 지문으로 한 몇 달만 연습하면 꽤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쉬운 지문 가지고 간단하게 독해하는 방법을 반복해서 연습하면은 뭐 한 2~3주만 해도 성적이 느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는 독해는 의미를 구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는 두 번째는 독해는 한글을 빠르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두 번째 한글과 빠르로 한다는 말은 약간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언어는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탄생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미리 만든 것을 이제 우리는 한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빠르는 이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이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어떤 글을 제시해 주면은 여러분은 개인의 언어로 독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글을 놓고 독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따라와야지 무조건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들으면은 늘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강의 중에 문장 독해 강의가 몇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제란 무엇인가 이런 기본 개념이 있는데, 그런 개념을 반복해서 익히 무슨 말인지 개념이죠. 어떤 원리나 개념, 방법 이런 것을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0 학년도 6월 모의평가 지문이고, 그 37번에서 41번까지의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천히 생각을 잘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글이 이렇게 나누어지죠.
개체라고 하는 것과 개체라고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대조입니다. 대조이면서 개체와 개체가 아닌 것. 자, 이게 도입 문장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자,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해요?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개체 조건이죠. 개체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 앞에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이게 이제 전제죠.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면은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딱 하나의 못을 박아요. 다시 말하면은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과 부분 사이의 어떤 유사성은 개체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령하면서 예시를 듭니다. 일란성 쌍둥이 두 사람이 어떤 두 대상이 있죠. DNA 염기세혈과 첫 번째 DNA 염기세혈과 외모도 같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고죠. 외모가 같다는 이야기.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입니다.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 하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란성 쌍둥이를 통해서 개체가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의 강한 상호작용이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을 때 그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작용이 그 조건으로, 그는 바로 개체의 조건이죠.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 흔히란 말은 일반화된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의 영향을 주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개체의 조건이죠. 자, 다시 한번 살짝 더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의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보세요. 외부에서 존재가 영향을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강한 방식의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이게 뭔지는 알 수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강한 방식으로 성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요게 뭐예요?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런 글을 읽을 때 한번 구조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이거예요.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를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약간 더 구체한 것이 3번입니다. 개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것도 뭐예요? 바닷물은 개체라고 할 수 없다. 얘는 개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의 예시가 뭐예요? 이게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한 유기적 상호작용이죠. 그러면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은 뭐예요?
이쪽과 연결되죠. 강한 유기적 사고방식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구조는 편의상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구조를 이제 이야기했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쪽 라인은, 이쪽 부분은 개체가 안 되는 것, 이쪽에는 개체와 관련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 부분은 약간 이제 다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는 이제 사실 이쪽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 자체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은, 개체라고 할 수 있는 조건, 개체의 조건을 말하는 거죠. 개체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받는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사고작용,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안다 하더라도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가 특히 이제 첫 번째 39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만 하면 돼요. 구조화를 대충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크게 두 가지 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개체라고 할 수 없는, 개체라고 할 수 없는 것, 개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대충 나누면 됩니다. 요렇게 나누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로 지문을 여러분이 펴놓고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단의 독해를 하겠습니다.